이제 드디어 유동성 확장 국면이 시작되었고, 지연 시간을 거쳐 이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스트래티지의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뱅가드의 글로벌 퀀트 에쿼티헤드 존 아메릭스는 비트코인이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현금 흐름과 복리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장기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강한 디지털 자산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뱅가드는 이번 달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ETF와 일부 암호화폐 뮤추얼 펀드 거래를 허용하며 채도권 금융의 접근은 한 단계 더 진전됐습니다. 기존의 월가 거대 세력들이 늘 비트코인을 비방하거나 대중에게 공포를 조성하며 낮은 가격으로 그것을 조용히 매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최근의 스트래테지와 관련한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9만 달러를 회복했음에도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투자자들의 답답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 토크나 허용과 대형 은행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도입 등 거시 환경은 2026년을 향한 중장기 상승 국면을 정교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암호화폐 콘텐츠 제작자이자 베테랑 트레이더인 라크 데이비스는 모든 거시적 호재가 갖춰졌음에도 차산 가격이 정체된 현 상황을 진단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중앙 예탁정상기관에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화를 허용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주식을 토큰화의 탈중앙화 금융에서 담보로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금융시장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 금융권의 암호화폐 도입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비트코인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사례는 과거 마이클 세일러가 언급했던 비트코인 은행 모델이 대형 은행 차원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가 예측시장과 토큰화, 주식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제도권의 진입은 더욱 가속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6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의 낙관적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2026년 말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현재 대비 약 12% 상승해 7,700포인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러한 경기 확장 국면과 연준의 정책 완화, 유동성 공급이 맞물릴 경우 기술주와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9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며 단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았으나 중장기 상승 추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봉 기준 핵심 저항선 돌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단기 조정 이후 지지를 확인하며 강세 흐름을 유지했고,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경우 단기 약세론이 해소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받았음에도 2026년에는 15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규제 환경 개선, 통화 정책 완화,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스탠다드 트레저리 컴퍼니의 캐서린 다울링 사장은 단기적인 위험 회피 심리와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규제 환경과 양적 완화 체계, 제도권 자금 유입이 약세를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시장 구조를 다루는 법안 역시 상원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와 보관을 허용하면서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장벽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역시 우호적으로 전환됐습니다. 연준은 올해 들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양적 긴축을 종료하며 유동성 공급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으로 위험 자산 가격 상승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도 중요한 변수로 언급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 구조를 통해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변동성은 흡수되며 중장기 상승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대형 은행들이 자문가들에게 비트코인 ETF 추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수조 달러 규모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라울팔은 현재의 불안 심리가 오히려 대규모 유동성 장세를 앞둔 준비 단계라고 평가하며 알트코인 시즌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기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금융 규제 완화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소비 진작 정책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유입되고 은행 규제 완화로 수조 달러 규모의 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경우 위험 자산 선호가 강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4년 주기설이 깨지고 유동성 사이클이 5년 이상으로 연장됐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저금리 시기의 부채 만기 구조가 연장되며 유동성 공급 시점이 뒤로 밀렸고, 그 결과 새로운 사이클의 정점이 2026년 말로 이동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톰리 역시 제조업 지수와 암호화폐 가격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던 과거 시기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경기 회복과 통화 완화가 맞물릴 경우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트코인 시장의 정점 시점을 2026년 2분기 전후로 예상하며 현재 국면을 하락장이 아닌 유동성 폭발을 앞둔 조정 단계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 속에서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입 기조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이자 디지털 금으로 규정하며 스트래티지의 기업 가치가 이 자산을 중심으로 구조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아부다비 ADQ 아레나에서 열린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 기조 연설에서 세일러 회장은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핵심 자본으로 삼아 성장해온 기업이라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을 넘어 글로벌 신용자본 시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2020년 8월 첫 비트코인 매입 이후 공격적인 축적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66만 624개, 평가액으로는 약 61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약 3.1%를 차지하는 규모로 단일 기업 기준 전 세계 최대 보유량입니다. 세일러 회장은 우리는 매주 5억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며 이 전략을 통해 지난 14개월 동안 600억 달러의 자기 자본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S&P 유니버스에서 5번째로 큰 재무 규모를 가진 기업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속도로 비트코인을 축적하면 4에서 8년 내에 아마 가장 큰 재무 규모를 지닌 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주요 은행들까지 비트코인을 새로운 형태의 자본으로 인식하면서 글로벌 신용체계의 재편 속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도 예측했습니다. 세일러 회장은 4년 이상의 긴 투자 기간을 바라본다면 비트코인은 좋은 선택이라며 나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30%씩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단순한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보로 디지털 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처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신용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일러 회장은 우리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신용 수단을 만들었고 우리의 제품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신용 상품이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성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에게 매년 8에서 10%의 안정적 수익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배당을 영구적으로 지급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우리 역시 비트코인에 영구적으로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영구 우선주 STRK, STRD를 사면 되고 누구도 신뢰하고 싶지 않다면 비트코인을 사면 된다며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 전환, 양적 긴축 종료, 금융 규제 완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명확한 유동성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위험 자산의 평균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했고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에 진입한 시기마다 비트코인은 높은 상승 탄력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은 단순한 가격 회복이 아니라 유동성과 제도권 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국면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써 포기하셨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이탈하였지만 내가 매도해야 할 시점은 하락 후 최저점이 아니라 상승 시점에서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비트코인의 새로운 금융 모델을 통해 가장 무서운 속도로 매입하고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한 스트래티지의 미래는 아마 우리가 상상한 크기 그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가님 축하드리고 멤버십 방에서 늘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은표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서 만날 것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